고양이가 실내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행동이 고양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고양이의 행동 역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좁은 실내 공간을 함께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은요, 우리가 이미 알게 모르게 교육도 시키고 또 환경도 조성하며 함께 사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고양이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또 지키고 계신가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와 사람이 관계를 맺고 또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규칙은요, 고양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은요,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고양이가 했으면 하는 행동을 보이면은요, 즉각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요, 고양이가 원하는 어떤 형태도 괜찮습니다. 뭐 작은 간식을 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혹은 쓰다듬어 준다거나 혹은 놀아준다거나 고양이가 원하는 형태의 포상을 즉각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요, 즉시 주셔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올바른 행동과 포상이라는 결과가 즉각 연결되어 고양이가 행동과 포상을 연관지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뒤늦게 하는 칭찬이나 포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요, 소리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요, 안 돼 하고 소리친다거나 안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밀어낸다거나 과도한 동작으로 제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사인을요, 고양이는 응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니까 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의 관심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소파를 긁는다거나 그릇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야단을 치는 것은요, 예절 교육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놀라게 한다거나 다른 데 가둔다거나 혹은 때린다거나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될 뿐입니다. 고양이가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불안감마저 느낀다면요,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요,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거나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야단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여러분이 무섭다는 사실을 고양이가 알게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소리친다거나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려서도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규칙은요,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 떨어뜨렸다면요, 떨어뜨릴 만한 것을 다 치워주시고요, 비닐을 씹어 먹는다면요, 비닐을 모두 치워주시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다면요, 못 들어가게 문을 항상 닫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어서 안 되는 것,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 긁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치워서 더 이상 이런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문제 행동이 한 번 생기면은요, 반복해서 하라는 경향이 있고요, 반복을 막으려면은요,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요, 할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시 돌아다니거나 숨을 필요가 없는 안전한 실내 환경과요, 또 사냥이 필요 없는 풍부한 먹이의 제공은요,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할 일이 없는 무료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항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는요, 이런 환경이 마냥 부럽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정신적인 자극과 또 육체적인 자극은 필요합니다. 실내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캣타워나 캣로드, 캣스텝을 설치해 주시고요, 먹이 퍼즐을 적극 활용하여 하루 식사 중 절반 정도는요, 먹이 퍼즐을 통해 움직이며 노력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출 시에는요, 군데군데 빈 박스를 놔줘서 고양이가 여기저기 탐험도 하게 해줘 보시고요, 움직이는 장난감을 통해서 고양이가 흥미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귀가 후에는요, 사냥놀이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항시 육체적 또 정신적 자극을 해줘야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규칙은요, 필요한 것은 연습시키고 적응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몸무게를 측정해 보는 것이나 약을 먹이는 것이나 안약을 넣는 것, 타올로 감싸고 보정하는 것, 이빨을 닦거나 발톱을 깎는 등의 고양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은요, 고양이가 질색을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은 시키셔야만 합니다. 추루나 다양한 포상을 활용하여 좋아하기까지는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한다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언젠간 꼭 필요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고양이와 2인 삼각경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고양이도 함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규칙은요. 이런 규칙을 정했다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죠.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안 한다면요. 고양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상을 받는 건지 야단을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정해진 규칙은요. 고양이가 이해하고 또 익숙해질 때까지 공동생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고양이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이 7가지 규칙이요. 고양이가 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지킬 수 없다면요.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7가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